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가 좀 종식돼서 마스크 없이 지낼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를 앞두고 속도전으로 진행했던 이른바 80일 전투가 며칠 전 마무리됐는데요. 네, 오상영 기자, 80일 전투, 북한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지역별, 분야별로 80일 전투 목표가 성공적으로 완수됐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80일 전투 기간 각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와 전제를 이룩하여 당 제8차 대회 소집을 위한 훌륭한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80일 전투 목표를 완수한 기세로 8차 당대회도 성공적으로 맞자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네, 수해가 워낙 컸던 만큼 식량난이 심해질 거란 우려도 있었잖아요. 북한은 하루 걸러 하루꼴로 80일 전투 성과를 선전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식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훼손된 농경지를 복구했다. 농사지을 새 땅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줄을 이었고요. 복구가 아니라 새 땅을 찾아 다음에 알곡 증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력을 높이고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비료와 거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새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뜨락도로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논가리를 끝낸 데 맞게 질 좋은 고름을 실어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축산시설이 현대적으로 개건됐다. 수산자원도 보호 증식됐다. 감자 가공품이나 또 채소, 버섯 같은 농작물 생산물이 늘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네, 농경지뿐 아니라 집도 많이 부서지고 없어졌었잖아요. 예, 새로 지은 살림집 입주 소식을 북한은 지난해 말 10여 차례 보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평안남도에서 7천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했다는 소식을 전하는가 하면 닭 공장이 밀집된 황해북도 광천지구 집들이 행사도 보도됐습니다. 천수백 세대의 살림집이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새로 꾸려진 문화농촌 마을들에서는 주민들이 새 집들이를 했습니다. 네, 재해복구는 어느 정도 완료됐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 같군요. 예, 북한은 이와 함께 원활한 에너지 공급도 강조하는데요. 자, 방금 진행한 대바타가 우리가 80일 전투기 안에 진행한 네 번째로 되는 대바타입니다. 은제 공사를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밀어 나가겠습니다. 방금 보신 화면처럼 발전소 건설을 위한 댐 건설과 석탄, 광물 채굴 기업소의 목표 달성 소식도 전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 완공하겠다던 이 평양종합병원 같은 굵직한 건설 사업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와 수해, 대북 제재 등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하지만 건설 작업에 필수적인 시멘트 증산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풍지와 자부심을 안고 어렵고 힘든 부분에서 불씨가 되고 불길이 되고 한 몫씩 맡아야 제끼니까 오늘만 해도 생산 실적이 1.5배나 뛰어올랐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 등지에서 야외극장, 체육관 같은 편의시설 완공 소식을 잇따라 전하면서 주민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한 해는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네, 새해를 맞는 북한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조선중앙TV는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을 생중계했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자악단 가수와 무용수들이 흥겨운 노래와 춤을 선보였고 광장을 가득 메운 북한 주민들은 스마트폰으로 공연을 촬영하기도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가 차분히 새해를 맞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일 0시가 되자 화려한 불꽃놀이도 펼쳐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주요 신년 행사를 대부분 생략한 세계 여러 나라와 달리 북한은 떠들썩하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관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썼지만 무대에 오른 출연자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공연을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첫 공개 활동에 나섰다면서요? 김 위원장은 1일 0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요. 올해 첫 공개 활동인 셈입니다. 최룡해, 리병철 부위원장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8차 당대회 대표자들이 동행했습니다. 네, 안팎으로 힘든 상황일 텐데 북한 신년 행사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힘든 한 해를 보냈던 만큼 주민들을 위로하고 결속을 다지려는 차원으로도 보이는데요. 최근 발행한 신년 축하 카드에서도 이런 속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축하장들에는 당의 용도 따라 유리 없이 간과한 올해를 투쟁과 존진, 단결의 해로 빛낸 인민의 한없는 긍지가 비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해 뒤 새로 건설한 살림집 그림 등이 담겼는데 북한 매체는 이 카드를 설명하면서 작년 한 해를 간고했다, 즉 어렵고 고됐다면서도 단결된 인민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냈다고 강조하는데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과 민심을 다독이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오상현 기자, 새해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2021년) 새해 북한은 노동당 최대 행사인 8차 당대회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계속되는 대북 제재에 코로나19 또 수해까지 이 삼중고 속에서 북한은 그동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력갱생을 외쳐왔었는데요. 과연 새해에는 어떤 목표와 노선을 선포할까요? 최유찬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 2018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거의 매년 30분 분량 가까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새해 정책 노선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인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 대신 친필 연하장만 공개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게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이름 석자까지 포함해 195글자, 새해 인사와 각오, 감사의 내용을 담은 평범한 연합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 노선은 새해 벽두에 열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대회는 당이 국가기구보다 우위에 있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당과 국가의 노선과 전략, 조직과 인사를 결정하고 제시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셈입니다. 북한은 해방 이후 당대회를 간헐적으로 개최하다가 김정일 후계 체제를 공표한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에는 아예 소집조차 안 했습니다. 7차 당대회가 열린 건 그로부터 36년이나 흐른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은 당대회를 정례화하고 기능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시대와 혁명 발전을 인도하는 노선과 전략 전술적 대책들을 확정하며 과거 당 규약에 따라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8차 당대회는 새해 계획과 함께 향후 5년간의 장기적 전략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경제 회생입니다. 5년 전 7차 당대회를 계기로 주민생활 향상을 약속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지만 목표 시한을 목전에 둔 지난 8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5개년 경제계획을 새로 제시해야 하는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인민들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 당대회는 이제 경제 건설 또는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구체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농업기술, 주택 건설 등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금속, 운수 등 기간산업 활성화를 강조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석탄, 전력, 금속, 철도, 운수, 그게 이제 4대 선행 부분이거든요. 금속을 하려고 해도 전력이 필요하고 또 전력을 하려면 또 석탄이 필요하고.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생필품, 원자재난, 물가 폭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열고 교역을 재개할지 금강산, 원산 등 관광지 개발과 개방 계획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5년 전 7차 당대회를 관통한 핵심 단어는 핵무력, 핵보유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비핵화 담판이 실패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열리는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의 전략이 미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강원 양면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의 태도를 좀 결정적으로 변화시켜야지만 우리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마 메시지가 기본 아마 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는 지난해 남북을 잇는 통신선을 단절하고 개성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남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화적이거나 최소한 기존의 합의를 계속 유지하면서 합의를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뭐 이런 적극적인 발언들이 좀 나올 수 있고, 다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습된다라면 조건부를 아마 좀 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코로나에서 벗어나 남측과 손을 맞잡기로 기대한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당대회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5년 전 당 위원장에 등극하면서 자신의 체제를 정비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에서는 친정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과 국가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벽하게 자신의 시대의 사람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크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뭐 당 군정 지도부를 신설했던 것처럼 새롭게 당의 조직의 어떤 신설 또는 부서의 뭐 폐쇄, 그러니까 폐지 또는 뭐 통합 이런 것들도 단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대와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만 원인인 간부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사회 안정과 보안기구 등을 새롭게 정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여정의 위상 변화도 관심사입니다.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제1부부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치국 위원에 임명되며 명실상부한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2021년 새 벽두를 노동당 대회로 시작하면서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수해의 삼중고로 점철된 지난해를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북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의 희망사항과 함께 고민과 현실 인식도 함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통일로라는 길, 한 번쯤 차를 타고 달려보셨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참 오래된 길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북을 잇고자 하는 또 하나의 통일로가 최근에 개통됐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이 통일로 가는 길들을 달려봤습니다. 남북 관계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해빙기에 들어서던 1971년. 50km에 달하는 통일로라는 이름의 고속화도로가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서울과 문산 사이를 잇는 통일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이 고속화도로 개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결의 통일 염원을 나타내기 위해 이 도로를 통일로로 이름지었습니다. 유일하게 남북을 잇던 이 길은 이듬해인 1972년 양측 협상단의 서울 평양 간 왕래를 도우며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적십자 회담의 산파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지금, 당시 통일로의 출발점이었던 서울 구파발역 인근엔 통일로 기념석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존재감을 뽐냈고, 그 주변은 논밭 대신 고층 아파트 숲과 대형 쇼핑몰이 둘러쌌습니다. 도로명 개편이 있었던 2010년엔 구파발과 서울역까지의 의주로 구간이 합쳐져 통일로의 출발점 통일로 1은 이때부터 서울역이 됐습니다. 통일로가 시작되는 지점인 서울역 앞입니다. 이곳에서 임진각까지 47km 구간을 통일로라고 하는데요. 그 도로를 따라 올라가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로와 한강대로가 만나는 서울역 앞에서 서대문역 방향으로 뻗어가는 통일로. 주변 건물들엔 통일로라는 주소명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서대문역 사거리를 지나 만난 독립문과 그 옆에 통일로. 조선시대 중국 사신을 맞이했던 영은문과 당시 사신들의 왕래길 의주로를 대체한 이 독립문과 통일로는 그래서 더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독립문을 지나 지하로는 서울 지하철 3호선과 함께 북쪽으로 향하는 통일로는 과거 통일로의 출발점이었던 구파발역 옆에서 50년 전 세워진 통일로 기념석을 마주하게 됩니다. 길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또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기 때문에 이 길은 남북을 잇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제적인 상황들이 서로 남북을 잇는데 좋지는 않지만 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은 닫혀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열릴 길을 바라보고 이 통일로를 항상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구파발을 지나 경기도로 접어들면 분위기는 사뭇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국도 1호선에 속하는 구간으로 우선 왕복 6차선이던 길이 왕복 4차선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또 서울의 빌딩 숲 대신 오래된 나무와 집들, 논과 밭이 주변 풍경을 대신합니다. 그렇게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경의중앙선 파주역을 지나게 되고 문산역에 이르면 통일공원이 나타납니다. 6.25 전쟁 휴전회담이 있던 1953년 유엔 종군기자센터가 있었고 이후 호국 영령을 위로하는 공원으로 조성돼 지금에 이르고 있는 곳입니다. 더 북쪽으로 가면 임진각을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통일로는 일단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1998년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대 방북을 앞두고 개통한 통일대교를 건너면 판문점에 이르고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더 북쪽으로는 개성, 평양과도 이어지면서 북으로 계속 향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2달 전 개통된 서울 문산 고속도로. 1994년 자유로로 이어진 서울에서 문산까지를 직선화시켜 10km 정도 단축시킨 35.2km의 고속도로로 기존의 통일로와 경로는 비슷하지만 소요 시간을 40분가량 줄이며 역시 북으로 향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곳이 현재 서울 문산 고속도로의 종착 지점인 내포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땅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인근 지역 신도시들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낙후된 접경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됐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기획된 도로로 지난 5년간 2조 1,19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8개의 나들목과 3개의 분기점, 상하행선에 휴게소 한 곳씩이 설치됐고 개통 2달이 돼가는 현재 하루 평균 3만 3천 대의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 중입니다. 이른바 제2의 통일로로도 불리는데 2024년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와 평택 부여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이후 전북 익산까지 확장되면 한반도의 고속도로망은 더 한층 견고해지게 됩니다. 이 도로가 북쪽으로 장단면 도라산까지 연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산에서 개성 평양 고속도로까지 거리가 8km인데요. 이 도로를 연결하면 전라도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망이 구축되어 앞으로 전개될 그 통일 시대에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백년 우여곡절 많았던 남북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며 때로는 슬픔을, 때로는 기쁨을 함께 해온 통일로 가는 길. 그 길은 이제 하나가 아닌 둘이 됐고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길에서 함께 달리고 또 달릴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연말연시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떠들썩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긴장감도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뭐 그대로 멈춰라 뭐 이런 거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북한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못지않게 방역에 사활을 걸고 백신 확보에 애쓰고 있다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새해 인사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코로나19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잘 피하고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네, 북한에서는 새해 인사 어떻게 합니까?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새해를 축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다들 이제 한숨 속에서 지금 세월을 이제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남한은 5인 이상 금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은 3인 이상 이제 모여 앉지 못하게 하거든요. 네. 3인 이상 집합 금지면 장마당 같은 데서는 장사 같은 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거리두기 차원인데 네. 3명 이상 일단 모이면 그 단속반이 이제 왔다 갔다 가면서 계속 단속을 하거든요.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장사를 해도 한 사람씩 대상해서 장사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일체 다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방역 수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은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뭐 벌금 5,000원, 술판이나 먹자판을 벌이면 10,000 원에서 50,000원, 사재기를 하면 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그런 벌금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죄질이 엄중한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특급으로 지금 네.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사형까지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보통 기관이나 기관 일꾼이 방역의 업무를 태만하게 했고 그것이 굉장히 엄중한 경우에 한해서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도 네. 가능하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로 방역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역은 초특급이란 말이에요. 8차 당대회 때문에 굉장히 그 방역을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코로나가 없었다는 어떤 국가 이미지와 주장에 이제 타격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지금 방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말씀대로 지난 12월 26일자 노동신문을 보면 8차 당대회를 위해서 비상 방역 강도를 높였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보통 이전에는 이제 당대회 할 때 그렇게 빨리 직결을 안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전에 이제 그 평양에다 다 직결시켜가지고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대표증 수여식이 12월 30일에 진행됐습니다. 사전 이제 방역요를 체크한다든지 그 몸 상태를 체크해가지고 방역을 이제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일체 이제 지역 간 이동, 개인 이동이 완전히 금지되고 8차 당대회 대표들만 지금 이동이 지금 가능한 상태고요. 그 아무래도 북한은 원래도 평시에도 사회적 통제가 강한 사회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뭐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그 통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방역을 한다면 조충희 씨 왜 그 북한에서 새해 벽두부터 하는 전투 있잖아요. 거름 전투요? 예. 지금 농장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거름 반출의 모든 용량을 총집중 총동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거름 전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거름 전투는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 현실에서 코로나로 이제 무역 다 봉쇄되고 국제사회하고 단절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농사거든요. 근데 아마 거름 전투, 퇴비 반출 이거는 아마 새해 첫 전투로 진행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걸 이렇게 전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코로나만큼은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진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칠 대로 지치기도 했고요. 뭐 피로감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백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북한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북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경이 막혀 있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네. 있기 때문에 백신만이 어떻게 보면 국경 무역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물론 치료제도 중요합니다만 네. 백신이 아마 가장 절박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보니까 북한도 백신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북한의 백신 확보 상황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이 제약사들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해킹의 수법이라던가 뭐 인터넷 주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사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약회사에서 모두 다 이게 북한의 해킹을 받은 게 맞다고 확인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이제 북한 해킹 그룹에서 이제 가져갔는지는 확실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네. 이 소식 듣고 조충희 씨는 어떠셨어요? 사실 기술을 빼내갔다고 해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설비라든가 이런 이제 그 대형 업체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능력 자체가 조금은 이제 불가하고요. 북한의 한 웹사이트에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에 나섰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이신 고려대 김신곤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해킹 정도로 백신을 생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백신의 후보 물질을 발견부터 임상시험까지 거치는 지난한 과정, 통상 한 10년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위기 때는 정말 미국이나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쏟아부으면서 전쟁 치르듯 해서 지금 1년 만에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얻는 거와 실제 약이나 백신을 개발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설령 해킹에 성공해서 정보를 얻더라도 엄청난 비용과 또 기술이 필요한 만큼 북한이 실제로 백신을 개발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이제 뭔가 하기는 할 겁니다. 북한도 뭐 제약 기술이 있기는 있어요. 항생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해열제 같은 것들도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백신은 그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북한의 입장에서 어떤 그 정보를 빼냈다 하더라도 이걸로 백신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백신을 확보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러시아에서의 백신은 의학저널 속에 공식적인 검증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출간된 게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의 백신에 대한 신뢰성들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어차피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의구심들은 뭐 북한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19에 면역이 돼야 완전히 종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면 그 뒤에는 북한에 대한 이 백신 지원도 좀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아닐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지원 문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도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제 국민들이 모두 다 맞고도 남을 만큼 많이 확보된 상태가 돼야 그때 이제 북한에 지원하는 얘기도 할 수 있을 당연하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북한에게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이 남한에도 집단 면역과 방역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예전에 그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비무장지대를 타고 한국 남한으로 들어왔거든요.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북한의 방역도 완전히 잘 돼야 남한 주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꼭 언젠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신은 뭐 국가적 이익이나 이념을 떠나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국제 프로젝트죠.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국도 늘고 있다던데요. 북한이 지원받을 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그런 선진국의 공여 자금으로 지원을 받는, 백신을 지원받는 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기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참 이 감염병이 슬픈 부분이 뭐냐면 감염병은 뭐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 없이 모두에게 가지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저개발 국가라든가 잘 못 사는 국가에서는 대응이 매우 힘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우리가 좀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그 올해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좀 백신 조금 나눠서 같이 쓰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이제 말씀했지만 유엔이나 국제보건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어떤 이제 뭐 핵이나 무슨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건강,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 나눠 쓰는 게 이제 어려운 일이겠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와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보건 의료 문제만큼은 국경 없이 한 마음으로 싸워서 결국에는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편히 숨 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거뜬하다? 뜨끈하다, 미적지근하다, 끈적하다? 껄떡거리다? 아니요. 북한말 그찐하다는 빠짐없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뜬하다 해보면은 힘찬 느낌이 나서 뭔가 속이 꽉 들어차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어붙은 사회 분위기만큼이나 요즘 날씨도 참 매서운데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얼른 극복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